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자 수는 2022년 대비 약 6%포인트가 증가하고 2030 세대 10명 중 7명은 불교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은 종단이 안정되고 종도들이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포교 전법이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4일 원적에 든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영산당 정각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이 어제 목포 보현정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4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평생을 힘써온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BTN이 방송포기사 부타부의 회원들을 위해 세 번째 감사 이벤트 절캉스를 진행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오롯이 쉴 수 있는 BTN 부타부의 회원만을 위한 여름 이벤트 절캉스는 다음 달 3일과 24일 가평 대원사와 백년사에서 각각 4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호스피스 정부정책 제도화에 따른 영적 돌봄의 역할과 불교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불교 영적 돌봄가들의 활동과 원력을 조명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불교가 힙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대비 불자가 약 6%포인트 증가했고 2030 세대 10명 중 7명이 불교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루스님은 종단이 안정되고 종도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면 포교 전법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일 열린 불기 2568년 제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설문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요즘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다른 종교는 감소세가 부족한 데 비해서 우리 불교만은 약 6%의 증가세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불자는 2022년 24.7%에서 2024년 30.6%로 약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신교는 50.1%에서 49.3%, 가톨릭은 22.1%에서 18.7%로 감소한 것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65%가 최근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불교가 떠오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10명 중 7명이 불교의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진우 스님은 임기 이전부터 노력했던 포교 전법의 효과가 지금에 이르러 나타나고 있다며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교에 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단적으로 우리 스스로 큰 변수만 없이 잘 안정되어 간다면 그리고 또 우리 종도들의 뜻을 한 군데로 모아만 그렇게 있다면 그렇게 포교 전법은 매우 희망적이고 또 고무적이다. 김웅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 문화 체험, 명상에 대한 관심 고조, 이른바 뉴진 스님 현상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상을 이어가기 위해 젊은 불자들이 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젊은 불자들이 절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넓혀주고 종무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넓혀주고요. 또 젊은이들이 신행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확대시켜주고 이런 각 사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교수는 청년 포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별로 청년 포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종단적으로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포교는
이 핵심 불자가 포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년 포교사 제도를 좀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청년 포교사들을 좀 지역별로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게 가장 좀 시급하다고 보고요. 사찰의 불교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젊은 불자들이 불교 공부를 하고 일정 기간 사찰에서 연수를 받으면 또래들에게 전법을 아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힙해졌다는 불교가 단순히 흐름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BTN 뉴스 남도우입니다. 강화 화계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의 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화계사 주지 원준 스님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사부대중이 협력해 도량을 잘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격려하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사에 동참한 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사찰인 화계사는 강화군 교동도 유일의 사찰로 지역민의 신행과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불자대상 수상자인 배우 임혁 씨가 상금 전액을 연예인 전법단 발전기금으로 쾌척했습니다. 어제 조계종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임혁 씨는 불자대상 수상 소감을 밝히며 연예인 전법단 발전을 위해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선업 스님은 연예인 불자들의 보시행은 포교의 날개를 다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끊임없는 전법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연예인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이번 기금 전달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회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는 연예인 전법단 고문 가군 스님과 가수 김국환, 배우 정동남 등 연예인 전법단 단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원적에 든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영산당 정각대종사 연결식과 다비식이 어제 목포 보현정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종단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평생을 힘써온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호남지사 조효근 기자입니다. 한평생을 불법 홍포와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영산당 정각대종사.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처녀 사부대중의 애통함은 하늘마저 검게 물들였습니다. 불꽃과 함께 정멸의 길로 들어선 스님을 보며 사부대중은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정각 스님의 연결식과 다비식은 어제 목포 보현정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사바세계의 인연이 닿하여 정멸의 세계로 드셨습니다. 삼천대천 세천이시여 부디 오늘의 연결 설단을 옹호하여 주시옵소서. 법륜종 총무원장 성진 스님, 종단협 사무총장 진호 스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문도 대표 법원 스님, 보현정사 도안 스님을 비롯한 처녀 사부대중이 동참해 스님의 열반을 추모했습니다.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셨으니 어느 때 인연되어 다시 오실런지요. 큰 스님의 그늘을 늘 그리워하며 다시 함께 종도들과 함께 탁마하고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스님은 3, 4세와 6, 7세 종정을 역임하며 일생을 포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970년엔 목포 보현정사를 창건하고 50여 년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인 요양원 건립, 장학금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자비행 실천을 회상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평소 지역 포교와 사회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후원과 불교 미래의 동향인 청소년을 위한 기부와 나눔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스님 생전 속과제자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계호 국회의원도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대종사님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 인사조차 드리지 못한
저 무심함에 대한 자책과 스승님을 홀로 떠나보낸 슬픈 마음을 참으로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평생 종단의 큰 어른이자 수행자의 표상으로 존경받아온 정각 대종사의 가르침은 사부대중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날 연결식과 다비식 현장은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12일 전국 불자들에게 방송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호텔에서 부대 시설을 즐기며 보내는 호캉스와 함께 심신을 치유하는 휴가법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절캉스. BTN 방송포교사 붓다회 회원들을 위해 세 번째 감사 이벤트 절캉스를 진행합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오롯이 쉴 수 있는 BTN 붓다회 회원만을 위한 여름 이벤트 절캉스는 다음 달 3일과 24일 가평 대원사와 백년사에서 각각 4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박윤주 기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방송포교를 후원하는 BTN 붓다회 회원들. BTN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붓다회 회원을 위한 세 번째 이벤트 절캉스를 진행합니다.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뮤지컬 시타르타 초청 공연에 이어 마련한 절캉스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고즈넉한 사찰에서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호캉스, 총캉스 다니시는데 우리 불자님들 절캉스로 모셔서 호텔급 서비스로 한번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을 주제로 준비한 절캉스. 8월 3일 대원사와 24일 백년사에서 1박 2일로 진행하는 절캉스는 스님이 내려주는 호텔 바리스타급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담소, 소참법문, 명상과 같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대원사와 백년사 모두 당일 템플스테이 시설 전체를 BTN 붓다회 회원들에게만 개방해 회원들이 오롯이 심신을 쉬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절캉스는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급 서비스. 그래서 저희 BTN과 함께 오셔서 가장 편안하고 그 가장 일상에서 지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절캉스는 두 회차 모두 붓다회 콜센터를 통해 4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BTN을 오랜 기간 후원한 붓다회 회원들이 많지만 두 번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교류하며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뜨거운 반응과 그리고 이 반응에 힘입어 붓다회 회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도 회사 차원에서 잘 한번 준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절에서 몸과 마음을 쉬며 보내는 바캉스. BTN 붓다회 절캉스 이벤트는 치솟는 물가 걱정 없이 무더위를 피해 여법하고 쾌적하게 휴식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올여름 최고의 휴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윤주입니다. 영적 돌봄이 국가 호스피스 정책으로 제도화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불교계는 많은 영적 돌봄가를 배출했지만 현장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환자와 가족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영적 돌봄의 역할과 불교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불교 영적 돌봄가들의 활동과 원력을 조명해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이곳은 호스피스 환자들이 부처님 자비 아래 지내는 동국대 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입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스님과 영적 돌봄가들이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불법의 장이기도 한데요. 불교 영적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과 사회복지사가 이른 아침부터 병실에 들어섭니다. 간밤에 꿈자리는 좋았는지, 하루를 시작하는 몸 상태는 어떤지 미소 가득한 얼굴로 환자들의 안부를 묻는 스님. 짧은 담소를 나눈 뒤엔 환자들과 함께 연부를 올리며 무거운 마음을 부처님께 맡겨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환자들은 의료진이 아닌 스님이기에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나 간호사라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교인이고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말씀을 하세요. 정말 편안하고 좋다, 감사하다.
영적 돌봄가의 활동은 여러 영역에 걸친 포교 중에서도 특수 영역에 속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매일같이 보듬어야 하는 데다 삶을 마감하는 임종의 순간도 지켜봐야 하기에 영적 돌봄가의 원력은 어느 분야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라도 의지를 하고 싶은데 이 종교적인 영적 돌봄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를 저도 얻고 또 그 에너지를 다시 더 큰 에너지로 돌려드릴 수 있게 제가 마음을 내고 한 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돌봄가들의 활동이 확대되기 위해선 불교 호스피스 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현재 불교계 시설은 동국대 정심행 완화의료센터와 정토마을 자재병원이 대표적입니다. 영적 돌봄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인적 돌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습니다. 사회복지사랑 전문 치료 선생님들이 음악, 미술, 다도, 아로마, 그리고 찬불가랑 싱ing볼 요법을 매일 하루에 한두 개씩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부처님 품으로 안내하는 영적 돌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임하는 돌봄가들의 손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지하철과 기차역 게시판을 통해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현대인의 마음에 안정과 감동을 전해온 풍경소리가 올해 그 파장을 더 넓게 확대합니다. 신규 노선과 기존 노선에 올해 600여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풍경소리가 전국 지하철과 철도역에 600여 게시판을 추가로 설치해 전법과 치유의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2,400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풍경소리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최근 재협약을 통해 게시판 수를 3,0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추가 설치 구간은 수도권 경강선과 수인분당선, 부산 동해선 등 신설 구간과 경의중앙선, 경인선 등 기존 부착노선 내 신규역과 KTX 39개역으로 각각 최대 4개의 게시판을 설치해 창립 25주년인 오는 9월 28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2,400여 노후 게시판 교체 불사도 풍경소리 창립 25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풍경소리가 어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25주년까지 마치자. 또 이거 외에도 기존에 있던 그 2,400개 정도 되는 그 게시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뭐 훼손된 것도 많고 또 하다 보면 이게 많이 이제 흐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9월 28일까지 마치기로 하고. 1999년 출범 이후 전국 지하철과 철도에 포교 게시판을 설치해 부처님 가르침을 글과 그림으로 전하며 바쁜 일상에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선물해온 풍경소리. 목종 스님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받은 감사 사례를 소개하며 종교를 넘어 현대인의 마음 치유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너무 요 시대에 필요한데 종교적인 제약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풍경소리를 통해서 종교적인 제약성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법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보다 쉽고 보다 더 이해하고 또 삶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법을 할 거로 생각입니다. 풍경소리는 25년간 전해온 게시글을 단행본으로 발간해 군법당과 재소자들에게 전하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전국 50여 교정시설의 10세트와 군도서관의 각 5세트씩 이상 배포를 목표로 불자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단행본들을 이제 국군 장병들이나 혹은 재소자분들에게 이제 보시를 해드리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제 한 구자당 이제 3만 원 정도만 저희들 받으시면 원가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분법당이나 군부대나 혹은 병원법당이나 혹은 뭐 교도소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온 풍경소리는 게시판 수를 확대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영향력을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불자들과 만나 북한의 경제, 사회 실태와 정부 통일 정책을 강의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지난 7일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주관한 특강에 일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6천여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 김 장관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면 평화 합의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법문에서 통일의 기초가 여러분의 마음이라며 마음 공부를 잘하면 빠른 시간 안에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전법 1세대 양봉당 태연대종사 49제 막제가 지난 4일 일본 오사카 통천사에서 옴수됐습니다. 막제에는 문도 대표 일본 오사카 통천사 관장 정명 스님을 비롯해 회주 선지 스님 등 한일 양국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태연 대종사는 1968년 한일 불교 친선 교류를 위해 일본을 방문해 일본 각지에 방치된 한국인 희생자들의 현실을 접하고 희생자 유골 송환에 평생을 매진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불교 문화 교류에 힘써왔으며 일본 고려사와 보현사를 창건해 제1동포를 위로하고 활발한 포교 활동을 이어오다 지난 5월 17일 원적에 들었습니다.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교포 일본 사회에 한국 불교가 교도부 되도록 노력하고 항상 수행해가 온 그것을 제가 본받아서 수행의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